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6일 월요일자 트래블 데일리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 월요일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다른 때 같으면은 7말 8초에서 본격적인 휴가 시즌, 그리고 바캉스, 그리고 이제 여행업계에서는 최고 성수기 그런 단계, 그런 시기에 접어들 때인데 작년과 다름없이 올해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뭐 예전, 그러니까 뭐 평상시와 똑같은 그런 시간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더위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우리 여행업계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힘들고, 오늘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 이런 얘기 반복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좀 지겹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러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몇 개 없어요. 네, 꼭지가.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은 좀 생략을 하고, 헤드라인으로 뭐 올릴 만한 거는 뭐 굳이 간추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7월 26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아마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우리 그러니까 전 국민 뭐 82%인가요? 80 몇 프로 지원해 주는 이런 뉴스 보셨죠? 이게 이제 추가 경정 예산으로 포함이 된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 여행사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액수까지 확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저번 주 초에 한번 보도를 해드렸어요. 많은 수의 여행사들이 한 5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역시도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업계가 그냥 불쌍하니까 불쌍하니까 얘다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냥 느낌이.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여행업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업체당 최대 400, 많이 받으면 400, 그리고 많은 수들은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될 것 같아요. 50만 원이 작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50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 나가서 땅을 파면 50만 원 안 나옵니다. 예. 어디 가서 50만 원을 벌려고 일당으로 일을 하면요, 요즘에 여러 가지 뭐 배달의 민족인 이런 거 배달 아르바이트 3,000원, 4,000원 한 건당, 그러면 이걸 100건을 해야지 한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여행사에겐 대단히 작은 돈입니다. 예. 여행사에겐요. 예. 이거는 도와주는 신용조차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그 강아지한테 애따 먹고 가라 이거 소세지나 무슨 먹다만 뭐 초콜릿 하나 던져주는 거, 이런 거 같은 거예요. 2019년, 2020년 매출 4억 원 이상의 경우 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4억에서 2억 원은 300만 원, 2억에서 8천만 원은 250만 원, 8천만 원 이하는 200만 원인데, 이는 저희가 저번 주에 보도해 드린 바와 같이 매출 6억 원 이상은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4억에서 6억 원 정도는 700만 원 정도, 그리고 3천만 원 이하 매출은 350만 원이었던 당초 기대액보다는 큰 폭으로 줄어든 금액으로, 아마 많은 수의 중소여행사들은 500만 원 또는 다소 하향된 수준의 500만 원 당초, 그러니까 저번 주 보도해드린 내용은 500만 원이었는데 다소 하향된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부족한 수준으로 확정이 된 거죠. 예, 저번 주에는 이제 500만 원 정도 기대를 했는데 그보다 다소 떨어진 숫자. 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어떻게 매출 감소 기준을 보냐면, 그나마 하나 조금 들어준 게 2019년 매출도 기준으로 잡아달라는 것들이 좀 포함이 된 거예요. 예.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 요때 매출의 기준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기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건 편리하게 유리한 쪽으로 매출 기준을 잡아서 제출하시면 돼요.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사업 공고 시, 그러니까 8월 초에 안내될 예정이에요. 요 관련한 안내는 8월 초에 나가고, 이 지원금 지급은 10월 이후에나 시작이 돼요. 예. 앞으로 멀었어요. 한 두세 달 기다리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손요 많이 빨리 줘야 돼요. 좋아, 많이는 그렇다 쳐. 그러면 나라 살림이 있으니까 빨리 줄 수 있잖아. 그게 어렵나? 예.
10월 이제 겨울 시작할 때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손실보상금 주는 거 그냥 머릿속에 잊어버리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엔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게 스트레스 덜 받고 그나마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뭐 계속 이거 갖고 신경 쓰고 그러면 확정 갖고 변하지 않거든요.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그냥 아이고 정부가 니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이 정도구나 라고 정도만 그냥 생각하시고 넘어가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생각을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손실보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 여행업종의 경우 합리적인 보상안을 요구했으나 기대 이하의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행업 손실보상이 5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이 매우 절망적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여행업의 위상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2차 추경 예산에서 2,918억 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이 중에서 관광 분야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 분야에는 관광지 방역 지원에 252억 원, 관광지를 좀 방역을 좀 이렇게 지원한대요. 252억 원. 이거는 좀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관광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면 안 되나? 이걸 왜 문체부 예산으로 잡지? 이 많은 돈을? 좀 이해가 안 돼요. 여행업 디지털 전문 인력 채용 및 공유 공간 지원에 151억 원. 여행업 디지털 전문 인력 채용은 뭐지? 이게 디지털 전문 인력 채용을 디지털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는 건 다른 쪽에서 뺏어온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결국. 그 전문 인력이라는 건 그 한정이 돼 있는데 요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원을 한대요. 그리고 문체부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예탁금 1,500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관광기금 재원을 확충했다고 해요. 주요 재원인 출국 납부금 감소에 따른 기금 수입 급감 문제를 다소 완화한 만큼 관광업계 융자 및 채용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과 방역 안전에 기반한 관광 생태계 회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인데 라고 밝혔어요. 문체부에서는. 여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관광업체 채용 지원을 해준다는데 관광업체가 살아나야 채용을 하죠. 지금 대표님조차도 먹고 살 게 없어서 다른 알바 하는데 관광업체를 지금 문체부에서 말하는 이 관광업체 채용은 어디 융자와 채용은 어디 관광업체 호텔도 있으니까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야행사를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만 발표하면 다른 사람들은 관광업계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구나 라고 알 거 아니에요. 많은 수의 중소여행사나 다른 여행사들은 조합원 다 자르고 대표님도 다른 일을 하는데 채용할 여력도 없는데 무슨 채용 인력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 갖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거짓말 한다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까? 예? 문체부에서 보는 관광업계는 뭐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물론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만 발표가 되니까 다른 곳에서 여행사들이 정말로 이 엄청나게 지금 그 위기 상황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아, 추경으로 도와줬네 이만큼. 그래 살아나겠네. 오늘자 내일자 지금 뭐 포털에 뜬 뉴스 관련한 뉴스 보세요. 문체부 요 관련한 기사들. 그럼 뭐 관광업계 뭐 긴급 수혈해갖고 뭐 대단히 도와주는 것처럼 제목이 잡혀 있어요 다. 아니잖아요 현실은. 왜 자꾸 이렇게 정책을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발표하고 막상 많은 수 그야말로 우리 관광업계 여행업계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여행사들은 그렇게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졸라도 이렇게밖에 결과를 못 봐서 억울해 죽겠는데 발표마저 이렇게 하면 관광업계 여행사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지 알겠어요 남들이요. 예. 대단히 일을 잘하십니다 아주. 예. 말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노란풍선이 보다 안전하게 해외여행 떠날 수 있도록 사이판 기획전 오픈했어요. 트래블 체결했죠. 트래블버블 사이판과 여행 재개에 앞서서 사이판 정부에서 주최하는 7박 8일간의 팸투어도 있었나봐요. 직접 참가하셨답니다. 그래서 현지에 항공, 호텔, 식사, 현지 투어 같은 거 직접 체험을 해서 여행자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이런 안전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청정 사이판 기획전에는 다양한 지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 여행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사이판 정부는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패키지 고객에 한해서 입국을 허용하며 요것도 잘못된 내용이죠. 요건 제가 기사에 좀 수정해서 넣게요. 사이판 정부에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정된 여행사 없다고. 그냥 여행사 하면 된다고. 여기에서 이제 패키지 고객 입국 허용하고요. 패키지 고객에 한해서만 입국 허용이 아니라 FIT도 입국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PCR 검사 총 2번 정도 거기서, 그 다음에 귀국 전 72시간 전에 또 이렇게 하는데, 요런 비용을 여행사 통하면은 지원을 받는다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행 지원금도 제공한대요. 사이판, 티니안, 로타 지역 방문할 시 지역당 좀 다른데요. 요거는 저희가 저번 주에 사이판 관련해서 내용 소개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금은 골프장, 그 다음에 섬 간 이동 항공편, 식당, 호텔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세계 관광협회에서 공식 안전이 인증된 시설에서만 이용할 수 있대요. WTTC에서 전 세계 여행지 각 곳곳마다 이렇게 안전 인증 마크를 부여해 줬나?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예. 요 사이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은 세계 관광협회가 엄청나게 바쁘겠죠. 세계 모든 나라를 이걸 해주려면. 이것도 조금 확인을 하고 좀 내용이 나갈 것 같아서 기사에서는 조금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요 부분을 빼든지 싫든지 할게요. 여행 중에 코로나 확진 시에도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만약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한답니다. 그리고 휴양, 골프, 허니문 등 안전 최우선, 다양한 테마 구성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발생되는 질병 또는 상해에 따른 여행자 보험 의료비 지급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렸죠. 노란풍선은. 그래서 비교적 좀 안심하고 좀 떠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당분간은 여행사를 통하는 게 조금 여러 가지로 좀 편안히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필리핀 관광부가 뭘 하나 발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서퍼들의 성지로 알려진 시아르가오 섬이 타임스지 알죠? 타임스지. 그가 선정한 그 2021년 세계 100대 명소의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시아르가오는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파도가 있어서 요 파도로 이제 서핑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섬의 그 관광 인프라가 계속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보라카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리핀의 섬들이 있죠. 보라카이, 세부, 그다음에 팔라완 등 많은 이들을 공략해서 세계 유명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민다나오 해안의 눈물방울 모양의 섬인 시아르가오는 최근까지 파도에 반한 전 세계 서퍼들에게 알려진 숨은 명소. 그런데 그동안은 숨은 명소였는데 최근에는 점점 많은 이들이 한테 알려지면서 원래 그러니까 기존에 뭐 안 알려질 때 갔었던 분들은 조금 안타까울 거야. 우리만 알아야 되는데, 그죠? 5개의 단독 스위트룸 구성이 된 요 리조트도 있고요. 그래서 관광 명소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여행객들의 안전 프로토콜 준수하고 현지인들 대상으로 좀 이렇게 뭐 백신 같은 것도 좀 부지런히 맞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좀 다음번에는 필리핀 어떻게 섬 여행 간다 그럼 요런 섬도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정동진이요, 유명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정동진이 어떤 순간으로 유명해졌냐면 SBS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막 유명해졌거든. 그 전에는 거의 안 알려졌어. 아는 사람만. 제가 사람들 아무도 모를 때 그때 정동진 여행을 많이 갔거든요. 카메라 메고 혼자. 그때는 이런 직업을 갖게 될지 몰랐는데 아마 그때 이미 나의 그 어떤 이 안에는 그런 기질이 좀 있었나 봐요. 제 안에는. 그때 진짜 좋았어요. 정동진이 진짜 사람 발길이 거의 없는 그런 곳이었어. 해변가 옆에 기차 쫙 다니면서. 근데 이게 이제 유명해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명소긴 하지만 예전에 그 어떤 고즈넉함은 없죠. 그죠?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은 명소가 아직도 전 세계에는 많은 여행지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발굴하고 보고 알려드리는 걸 또 이렇게 관광청, 그 다음에 저희도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자입니다. 오늘 월요일자 이정민 칼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2조 원과 50만 원입니다. 트래블 테크 기업을 표방하고 있죠. 야놀자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2조 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로 따지면요, 약 1조 9,400억 원으로 세계 최대 벤처 투자 펀드죠.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2로부터입니다. 여행사 중심의 대한민국 여행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 보상으로 업체당 많게는 400만 원이고요. 적게는 50만 원 정도를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경영 위기 업종 17만 개 업체가 40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을, 나머지 55만 개, 물론 이것도 소상공인 전체입니다만 대다수의 업체는 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야놀자는 대한민국 모텔을 기반으로 지금의 성장을 이룬 기업입니다. 일각에서는 음지의 모텔을 양지로 끌어올린 주인공으로 평가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죠. 쿠팡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손정의로부터 두 번째로 많은 투자금을 유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치했다고 하니 투자자의 기대가 굉장히 큰 모양입니다. 호사가들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폭발적 성장이 뻔해 보이는 여행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에 손정의의 이번 결정이 너무나 기대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스타트업계나 관련 투자업계의 얘기입니다. 여행업계에서는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수준의 정부 지원금의 좌절 중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에 여행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바로 2조 원과 50만 원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돈이 쏠리는 곳에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손정의의 미래는 여행업이며 정부의 미래는 여행업 죽이기인 셈인 거죠. 이번 두 사안만 보면 그렇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기존 여행업계는 그냥 그대로 해오던 일을 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획기적으로 내민 카드라고는요, 디지털 전환입니다. 관광업계의 디지털 전환이죠. 하지만 야놀자는 출발이 디지털이었습니다. 그래도 여행사는 있어야 한다고만 고집합니다. 여행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여행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지만 여행 상품 판매는 그냥 판매고 유통일 뿐입니다. 어쩌면 여행 상품을 파는 기술자일 수도 있습니다. 야놀자가 주장하는 트래블 테크의 이 테크는요, 바로 기술자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조 원과 50만 원의 차이. 과연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